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 확산과 대선 전국, 요즘 정치 뉴스의 키워드는 바로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를 놓고 여야와 대선 주자들까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오늘은 국회 국방위 소속이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함께 관련된 현안과 당내 이슈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그 두 번째 저희 프로그램에 저희 뉴스에 또 나와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현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방에 이제 소속이신데요. 네. 먼저 그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 관련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초래한 인재다 이렇게 이제 성명을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인재로 보시는 이유, 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앞서서 우리 청해부대 부대원들 국가의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코로나 확진 받은 우리 장병들 빠른 쾌유를 먼저 빕니다. 네. 제가 왜 인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백신을 미접종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배의 특성이 보면 밀접, 밀집, 밀폐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이 막 확산될 수 있는 어떤 제일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첫 번째 이유가 파병 준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 이유는 역학조사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역학조사관을 2명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역학조사관이 이제 배에 승선하는 우리 의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외과 의사, 그 다음에 마취 의사 네. 이 두 분을 승선시켰어요. 네. 역학조사관으로요. 역학조사관으로.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뭐 감기 증상이라든지 뭐 코로나 증상이 왔을 때 빠른 대응이 있어가 호흡기 의사가 있어서 역학조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출발할 때 신속 항원 검사 키트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20개가 우리 청해부대에 배정이 됐는데 수령을 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이유고, 두 번째로는 조기 대응에 실패했다. 즉 6월 28일 날 보고품을 적재를 했습니다. 적재를 했는데 7월 5일까지 거리두기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발생 이후에 넉장 보고 그렇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합참 의장이 보고받은 시점은 7월 12일 저녁 오후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감기 증상 증후군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이제 막 전파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일이나 뒤에 보고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고유의 업무 작전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네. 작전 변경, 그건 뭐 여기서 내가 뚜렷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12,000km나 떨어진 곳에 작전 변경이 있었는데 그 작전 변경 지역이 코로나 현 상황이라든지 그 현지 상태를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그걸로 옮겨갔다. 네네. 만약 옮겨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 국방부 장관 윗선에서 아마 이런 작전 변경 지시가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국 작전을 이렇게 신속하게 완료를 했습니다. 네. 만약 백신 접종 작전을 이렇게 신속하게 했더라면 아마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든지 군 지휘부가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어떤 하나의 인재라.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기도 했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제 주로 기항하는 오만 정부의 백신 접종 관련해서 이제 협조를 구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 절차 없이 현지 무관이 그러니까 유선 전화로만 현지 정부의 백신 접종을 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어제 우리 국방상임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어제 제가 이제 질문 요지는
유엔이라든지 현재 거기 파병 부대가 우리 부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파병 부대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대에 협조 요청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오만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어제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 언론상에서 보면 외교부라든지 관련 부처들과 전혀 협조가 없었다. 그다음에 현지 무관이 오만 정부에 2차례 전화 요청을 했다. 오만 정부가 그 현지 무관이 요청하는데 쉽게 잘 응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안입니다. 네, 네. 그런데도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가서 책임을 회피하는 하나의 면피성 발언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네네. 저희들은. 그래서 또 그 이유에 따르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괜히 오만 정부가 우리 협조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오만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외교적 결례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문제고 예. 또 외교적인 절차 없이 결례까지 진행했던 것도 했고 문제이고 외교적 결례까지 외교적 저질렀다. 결례가 결과적으로 됐다. 그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음 질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예. 네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가 이번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 전방위 감사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어제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네. 그다음에 부실 급식 문제, 또 이중사 사건, 이번 청해부대 사건 이런 사건을 일로 올 때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취임 1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공식 사과 성명을 6번이나 냈습니다. 이런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과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네, 네. 그 실무자만 책임을 지고 이 어물쩍 넘어가는 이런 사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더 이상 국민이 어떻게 자체 감사를 갖다가 신뢰를 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또한 이번 사건은 청와대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합참의장이라든지 네. 해군 참모총장 이런 군 지휘부가 감사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셀프 감사를 한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방장관 책임론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국방장관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메시지를 했는데 이 메시지로 사과 성명으로 이번 사태가 이제 수습 국면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과도 국민들이 느끼기에 진정성을 느껴야 되는데 과연 서 국방부 장관이 백신 접종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대국민 사과하는 날 국방부하고 합참은 뭐랬겠습니까? 귀국 작전이 성공리에 군사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성공리에 끝났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청와대 보좌진은 뭐랬겠습니까? 공중교부기를 파견해서 우리 장병들을 우리나라까지 귀국시키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로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제가 그날 언론에 제가 이제 발표했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코로나19 대응하는 대비 지침이라든지 또 우발 계획에는 만약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공중거부기를 동원해서 귀국 조치한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발표가 나자 우리 국민들이 이 거짓이었구나라는 어떤 항의 빗발치는 전화가 있자 대통령께서는 겨우 SNS에 네, 네. 알겠습니다. 청해부대 가족들에게 사과의 성명을 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냐. 저는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이제 그 주제를 당내 대선 관련으로 이제 한번 그 전환을 해보겠는데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주말에 이준석 대표와 이제 치맥 회동을 하면서 입당이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이제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입당 시기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또 이제 나오긴 했는데 윤 전 총장 선거 캠프에 국민의힘 인사가 이제 대거 합류하면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이 갈등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징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글쎄요, 저는 뭐 이거 뭐 분열한다 이런 시각으로는 보지 않고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당 대표나 우리 중진 의원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전부 다 지금 뭐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당 대표로서는 우리 경선 주자를 한 곳에 우리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되어서 한 곳에 천다 모아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그런 주자를 뽑기 위한 의무가 또 있습니다. 뽑을 네. 의무가 당대표로서는 뭐 지난 우리 4.27 서울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우리가 잘 나타났는 어떤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래 하고자 하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과정 속에는 조금 자본, 조금 뭐 안 좋은 소리 이런 것도 나오긴 마련인데 모든 것이 정권 교체라 하는 어느 하나의 큰 명제 속에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봐주면 참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 전 총장 행보를 한번 보면요. 광주에 가서는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고 또 대구에 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송구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좀 방향성에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대구 민심이 어떻습니까? 제가 평가할 문제는 네네. 아니고, 예. 뭐, 국민들하고 당원들한테 이 마음을 얻는 과정에서 윤 후보께서 조금 메시지의 어떤, 뭐랄까, 정무적 판단이 네. 조금 미흡한 점은 조금 있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경선이라든지 대선까지는 아직 약 한 7개월 이상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과정에서 훌륭한 우리 인재를 갖다가 우리 당에서 후보를 뭐 경쟁력을 이렇게 출연시키고 또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데 아마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이렇게 간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대구의 민심도 아마 그래 요동치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나중에는 하나의 귀결점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저도 뭐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청와대와 정부가 선을 긋긴 했지만 광복절 사면 문제,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대통령이 아니라서 진짜 네, 잘 네.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순전히 대통령의 목이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령 이제 시간을 끌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사면 카드를 사용한다 하면 아마 국민의 공분을 아마 살 거라고 그렇게 보고요. 사회 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 경제 사정 이런 거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요인을 이렇게 고려해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마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 끝으로 오늘 그 못하신 말씀이나 네. 이 말씀은 꼭 하고 싶다 그런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죠. 예, 뭐 우리 국민들께서도 100%는 아니지만 지금 현 경제 사정이라든지 현 코로나 전국에서 불평불만 또 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못 해주는 데 대한 어떤 희망사항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또 국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우리 국민의힘에 많은 응원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청해부대 장병들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